술과 당뇨약 함께 먹어도 될까요? 오늘 주제는 술과 당뇨약 함께 먹어도 될까요?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병력, 복용 중인 약, 검사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근거를 쉽게 정리한 가이드이고 본인에게 맞는 결론은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제 핵심만 먼저 요약합니다. 적당한 음주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당뇨약을 쓰느냐에 따라 위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과 살폰요소제, 예를 들어 글리메피리드 같은 약을 쓰고 술을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공복에 더 그렇습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면서 과음하거나 폭음하면 드물지만 젖산산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SGLT 억제제를 쓰는 분이 음주에 금식이나 저탄수 식단까지 겹치면 혈당이 그리 높지 않아도 정상 혈당 케톤산증, 영어로 EDKA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술이 문제일까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술, 즉 에탄올은 간에서 새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공복이나 밤에 잠든 사이에는 간이 혈당을 올려주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때 인슐린이나 살폰요소제를 함께 쓰면 혈당이 더 쉽게 내려가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맛이 강한 칵테일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그 당분 때문에 식후 고혈당이 커질 수 있죠. 음주량의 기준도 정리할게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2잔 이내가 권고선입니다. 여기서 한 잔은 와인 150cc, 맥주 355cc, 증류주 45cc를 말합니다.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제 약물별 상호작용 지도로 넘어갑니다. 첫째,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드물게 젖산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과도한 음주, 특히 폭음이나 만성과음이 겹치면 위험이 올라갑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실전 팁은 이렇습니다. 폭음은 금지. 그리고 아플 때 이를테면 탈수, 고열, 심한 구토나 설사가 있으면 의료진이 알려준 병중, 보류, 즉 약을 잠시 쉬는 계획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숨이 가쁘거나 극심한 쇠약감, 근육통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젖산산증을 의심하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둘째, 인슐린입니다. 술 자체가 간의 포도당 방출을 억제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더 내리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야간, 운동 후, 식사를 거른 상태라면 더 주의해야 해요. 실전 팁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시고 잠들기 전에 혈당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포도당 정제 같은 저혈당 대처 탄수화물을 늘 가까이 두세요. 셋째, 설폰요소제와 메글리티나이드입니다. 여기에는 글리메피리드, 글리피지드, 글리벤클라미드, 그리고 레파글리나이드 같은 약이 들어가요. 공통 위험은 저혈당입니다. 특히 오래된 1세대 설폰요소제 중 일부, 예를 들어 클로르프로파마이드는 술과 함께 안타부스 유사 반응, 즉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구토가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반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요즘 흔하진 않지만 혹시 해당 약을 쓰고 있다면 꼭 주치의와 확인하세요. 실전 팁은 공복 음주 금지, 저혈당 증상 교육, 오래 마시는 자리면 중간에 탄수화물 보충입니다. 넷째, SGLT 억제제입니다.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약들인데요. 문제는 정상 혈당 케톤산증, 줄여서 EDKA입니다. 금식, 구토, 탈수, 저탄수 식단, 과음처럼 탄수화물 섭취와 인슐린 이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겹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실전 팁은 명확합니다. 폭음, 금식, 케톤식, 탈수를 피하고 수술 전후나 고열, 구토가 있으면 의사 지시에 따라 일시 중단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복통, 구토, 과호흡, 극심한 갈증이 있는데도 혈당이 그리 높지 않다면
케톤 검사를 바로 해보세요. 다섯째, GLP-1 주사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듈라글루타이드 같은 약이에요. 이 약은 저혈당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술과 함께하면 구역감이나 구토 같은 위장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연구 결과는 엇갈리지만 병력자는 주의가 원칙입니다. 여섯째, DPP4 억제제입니다. 시타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 알로글립틴 등이죠. 알코올과의 직접 상호작용 이슈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다만 다른 당뇨약과 병용한다면 그 약의 저혈당 위험을 우선 고려하세요. 일곱째, TZD, 예를 들어 피오글리타존입니다. 이 약은 간효소 상승이나 간 질환이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과음이나 만성 음주는 간독성, 지방간, 심부전 위험까지 얹을 수 있어요. 간 기능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여덟째,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예를 들어 아카보스입니다. 이 약은 단독으로는 저혈당이 드문 편이지만 다른 약과 같이 쓰다가 저혈당이 오면 설탕이나 콜라가 아닌 포도당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카보스는 설탕을 잘 분해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포도당 정제나 젤이 훨씬 빠릅니다. 술이 더해지면 가스와 복부 팽만 같은 위장 증상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마셔도 되는가? 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쓰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혈당 대처 계획이 먼저입니다. 시간 맞춰 먹고 야간 혈당 확인하고 포도당 정제를 지참하세요. 둘째, SGLT 억제제를 쓰나요? 그럼 금식, 폭음, 구토 탈수, 고강도 운동, 저탄수 식단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메트포르민을 쓰면서 평소 음주량이 많나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저산산증 경고를 미리 숙지하세요. 넷째, 췌장염 병력이 있나요? GLP-1 주사는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세요. 다섯째, 최근 저혈당이 잦았나요? 그렇다면 음주는 혈당 변동성을 더 키웁니다. 줄이거나 피하세요. 여섯째, 공복 음주인가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일곱째, 야간에 마시고 바로 잠들 계획인가요? 취침 전 혈당을 확인하고 가벼운 탄수를 준비하세요. 여덟째, 달달한 칵테일 위주인가요? 가능하면 무가당 탄산수와 라임 같은 믹서를 쓰세요. 아홉째, 탈수, 구토설사, 고열이 있나요? 이럴 땐 의료진 지시에 따라 약을 잠시 중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10번째, 운전, 수영, 야외 활동이 예정돼 있나요? 음주와 저혈당 위험이 겹치는 활동은 피하세요. 이어서 약물별 실전 안전 가이드, 한 번에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메트포르민은 폭음 금지. 아플 때는 병중 보류 계획대로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저산산증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평가를 받으세요. 인슐린, 살폰 요소제, 메글리티나이드는 식사와 함께 취침 전 혈당, 포도당 정제 지참이 기본입니다. 오래된 1세대 설폰 요소제는 알코올 유사 반응 가능성을 기억하세요. SGLT 억제제는 금식, 폭음, 탈수, 저탄수 수술 전후에 일시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통, 구토, 호흡 곤란이 있는데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케톤 검사를 하세요. GLP-1 주사는 속이 울렁거리는 날엔 수리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하세요. 아카보스는 저혈당이 오면 설탕 대신 포도당으로 대처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저혈당과 케톤 산증의 시나리오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혈당 메커니즘부터 볼게요. 술을 마시면 간에서 NADH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포도당 생성, 즉 새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억제되고 간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인슐린이나 살폰 요소제의 효과가 겹치면 공복이나 야간에 저혈당 위험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정상혈당 케톤산증, EDKA입니다.
SGLT 억제제를 쓰면서 금식, 구토, 과음, 저탄수, 탈수가 겹치면 혈당이 심하게 높지 않아도 케톤증과 대사성 산증이 진행할 수 있어요. 복통, 구토, 빠르고 깊은 호흡 같은 증상이 보이면 혈당 수치와 무관하게 케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마셔도 되나요? 현실적인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권고 범위를 지키세요. 여성 하루 1잔, 남성 하루 2잔 이내. 식사와 함께 마시고 달지 않은 음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혈당을 확인하고 야간 저혈당 경고 신호, 이를테면 식은땀, 두근거림, 악몽 같은 증상을 미리 알아두세요. 운동과 음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분, 지방간, 말초신경병증, 췌장염 병력, 임신 같은 상황에서는 금주나 강한 제한을 의료진과 논의하세요. 이제 현실 케이스를 3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메트포르민과 포금입니다. 주말에 과음했고 다음날 숨이 가쁘고 근육통과 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젖산산증 경고를 몰랐던 사례죠. 응급실에서 평가를 받고 이후 과음 금지와 병중 보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기저 인슐린 사용자입니다. 저녁에 거의 먹지 않고 맥주 2잔을 마신 뒤 잠들었고 새벽에 식은땀과 떨림으로 깼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취침 전 혈당, 가벼운 탄수 보충, 포도당 정제 지참, 가능하면 연속혈당 측정, CGM 알람까지. 세 번째, SGLT와 저탄수 식단, 와인입니다. 저녁에 와인을 2잔 마시고 수분 섭취가 부족했어요. 다음날 복통과 구토가 있었는데 혈당은 180 정도. 그래도 EDKA를 의심해 케톤을 확인했고 치료 후 약 일시 중단과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합니다. 첫째, 메트포르민 먹는데 맥주 1잔도 안 되나요? 핵심은 과음과 포금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라벨엔 과도한 알코올 금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요. 간과 신장 상태, 다른 약물과의 조합에 따라 다르니 꼭 상담하세요. 둘째, 인슐린 쓰는데 와인 1~2잔은 가능한가요?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식사와 함께 취침 전 혈당 확인, 야간 저혈당 대비가 조건입니다. 셋째, GLP-1 주사 맞는데 술 마시면 췌장염 오나요? 근거는 혼재합니다. 다만 포장지 주의가 있고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 회피하거나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해요. 위장 증상은 술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카보스 복용 중 저혈당이면 콜라 마시면 되나요? 안 됩니다. 포도당으로 대처하세요. 아카보스는 설탕 분해를 막기 때문에 설탕 기반 음료는 효과가 늦습니다. 다섯째, 혈당은 얼마나 자주 재야 할까요? 인슐린이나 살포 요소제를 쓰거나 음주 예정이라면 식전, 취침 전, 야간 등 평소보다 추가 측정이 안전합니다. 개인별로 조정하세요. 마무리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음주 8원칙을 읽어드립니다. 하나, 식사와 함께 마신다. 공복 음주는 금지. 둘, 표준잔을 지킨다. 여성 1잔, 남성 2잔 이내. 가능하면 더 적게. 셋, 달콤한 칵테일은 피하고 무가당 믹서를 쓴다. 넷, 취침 전 혈당을 확인하고 포도당 정제를 지참한다. 다섯, 메트포르민은 과음 금지. 아플 때는 의사 지시에 따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여섯, SGLT 억제제는 금식, 탈수, 포금 수술 전후에 일시 중단을 고려하고 이상하면 케톤 검사를 한다. 일곱, 운전, 수영, 야외 활동과 음주를 겹치지 않는다. 여덟, 반드시 주치해 약사와 상의해 개인화된 계획을 만든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답은 개인화입니다. 똑같은 한 잔이라도 복용약, 공복 여부, 운동량, 수면 상태, 간과 신장 기능에 따라 안전성은 달라집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안전 음주 체크리스트를 주치의와 약사와 함께 만들어 두세요. 당뇨 관리는 좋은 습관과 똑똑한 선택의 합입니다. 오늘의 한 잔을 어떻게 대할지
그 선택이 내일의 안정된 혈당을 만듭니다. 이 영상은 술과 당뇨약 함께 먹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의료인의 심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